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효능이 좋고 접종도 정상화돼 가지만 아직 감염률은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백악관에서 해질녘 바이러스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 촛불을 켭니다.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반면 인생을 되돌아보게도 한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바이러스 이름으로 시작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지만 반면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돌보면서 귀한 발견을 한다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부양책은 3월에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하지만 민주당이 완전한 단합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파와 정전, 단수에서 벗어나 복구 작업을 하는 텍사스 주민에게 일주일 전기요금이 $10,000가 넘는 상상 초월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지만 비상사태인 만큼 연방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이 텍사스 복구에 $500만 모금했고 자신 지역구 유권자를 방치하고 칸쿤으로 떠났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데미지 컨트롤 중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었던 크루즈 의원은 타주에 사는 대학 동문까지 칸쿤 여행에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 모임에 참석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은 세금 보고서를 뉴욕 검찰에 넘기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오늘 아침 판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에어포스 1 탑승을 권한 것과 그가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BBC 방송의 심층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크놀로지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를 방지해준다는 안경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미국에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방장관이 4년을 거의 같이 가죠. 연방장관 인준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고 많은 일들을 우리 모두 겪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오늘로써 아마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어젯밤에 거의 이제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49만 8,879명이 어제까지 그 사망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숫자는 그 애틀란타 주민, 세크라멘토 주민보다도 오히려 조금 많죠. 비슷하거나 많게 되는 것이고 남북전쟁,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에서 참전해서 숨진 모든 미국 사람들을 합친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마 10년 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역사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공포였었다라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2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1918년 스페니쉬 플루 이후를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숫자 또 좋은 상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쩌면 내년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미국만 또 이번에는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태리에서도 독일에서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마구마구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7월까지 6억 도스 그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하는 말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는 이 존슨앤존슨, 특히 아주 증세가 심한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백신도 이번 주 금요일에 승인 요청을 하고 바로 승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추세를 보면은 지난주에 평균 하루 감염자가 뭐 50만 명 이상 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래도 한창일 때보다 많이 나아진 것이고, 백신이 비교적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미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았던 사람들은 백신을 2번이 아니라 모더나가 됐건 아니면 그 파이저와 바이오엔텍 백신이 됐건 한 번만 맞아도 될 것 같다 하는 초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루에 132만 도스 정도가 접종이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 인구 100% 가운데 6%는 완전히 접종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존슨앤존슨 한 번짜리가 아니니까 2번이니까 2번 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6%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그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서 5%. 반면에 이제 한 번 접종 받은 사람은 8.7%,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곳이 엘라스카로서 2번 다 접종 받은 사람이 11.2%. 한 번 접종받은 사람이 9.7%지만 인구 뭐 70만 명 조금 넘으니까요. 하와이도 2번 다 접종받으신 분들 7.3%, 한 번 8.3%.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 도시 쪽으로 나오면은 접종률이 굉장히 좋죠. 2번 다 접종받으신 분이 9.4%, 한 번 6.5%. 그러나 어린아이들 그 사망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살짜리도 그 사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71명이 정말 어린이가 이 50만 명 가운데서 사망자가 그렇게 그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50만 명도 숨진 5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 있잖아요. 평생을 뭔가 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슬픔, 억압, 뭐 괴로움 같은 고통, 특히 이렇게 6살짜리 아이도 사망을 했다던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바이러스에 걸려도 아무런 상관없다. 청소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무책임한 고성지름, 이런 것에 대한 결과로도 볼 수 있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숨졌는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한 사진은 보통 이제 어린아이가 있거나 뭐 학교에서 찍은 사진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사진은 애리조나주의 공원인데요. 큰 나무, 우리가 왜 그 책에서 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본 사과나무보다도 더 큰 나무, 커서 아예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찍지도 못합니다. 중간만 딱 찍은, 뿌리까지 밖으로 다 나와도 살아남는 그 정도의 역사가 있는 그 나무를 사진을 찍고 옆에 엘리자베스 잉글리시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인데 동네에 있는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타기를 너무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해질녘에 백악관에서 대통령 부부 그리고 부통령 부부가 촛불을 켜고 그 50만 명과 그 가족들이 앞으로도 겪어야지 될 여러 가지를 그 애도하는, 영원히 기억하고 정부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겠죠. 그런 지금 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경제와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아시안에 관한 말을 넘어서 실제 피지컬한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문장이 뉴욕에 살고 있는 23살의 한인 여성, 얼굴에 펀치를 맞았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시안 바이러스라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네가 가져왔지 하면서 펀치를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해서 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분위기가 아직도 많아서 매 맞는 사람, 흉기에 찔리는 사람, 심지어는 화학 약품으로 공격당한 사람도 있다고 케이스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p AAPI Hate라는 약자예요. 이 그룹이 2,800케이스의 보고를 지난해에 말의 폭행뿐만이 아니라 실제 폭행까지 당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무슨 긴급하게 해결해야지 될 그런 리포트도 지난해에 3,000케이스를 받았는데 하루에 이 한 단체가 뭐 10케이스 정도 되는 겁니까? 365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84세의 대만 남자가 길에서 폭행당해서 숨졌고요. 베이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많으니까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에서 91세 되신 분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 물론 뭐 작은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뉴욕타임스는 이런 케이스는 전국적으로 뉴스가 됐기 때문에 알려졌지만 수많은 케이스들이 묻혀지고 있다. 인종폭력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만 그전에는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바람에 한인을 포함한 에이시안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케이스는 한인 정치인과 연관이 되고 또 그 정치인의 엉클과도 연관이 돼서 전해드리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앤드류 쿠모가 지금 과연 그 초기에 양로병원에서의 사망자 숫자를 나중에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늦게 연기를 해서 발표를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케이스로 민주당 너희들 이렇지 이렇게 못하지 하고 그러나 완전히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뉴욕과 연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앤드류 쿠모 주지사와 뉴욕의 49가 지역구인 론킴 하원 의원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이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관해서 공화당이 공격을 받았는데 민주당도 론킴 의원과 한 9명이 또 가세를 했다고 해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데 원래는 그 케이스가 앤드류 쿠모의 보좌진이 줌으로 뉴욕시의 의원들과 이렇게 그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하는 결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조금 미루었었다. 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론킴 의원이 뉴욕타임스, CNN,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힘이 막강한 돈줄도 쥐고 있고 힘줄도 쥐고 있고 말도 잘하는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지난주에 이 론킴 의원에게 저녁에 8시쯤에 전화를 걸었다잖아요. 2살, 4살, 6살 그렇죠? 아이들 목욕을 시키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르고 내가 너의 정치 운명을 내일부터 당장 끝내버리겠어. 너무 소리를 치니까 와이프도 다 듣고 아이들도 듣고 베스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변호사를 고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주지사가 론킴 의원에게 얘기한 것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서 내가 뉴욕타임스에 CNN에 뉴욕포스트에 발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주지사의 막강한 나쁜 권한을 부리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이게 론킴 의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건데 론킴 의원이 이것은 그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이슈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뉴욕 주지사가 물러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나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조사는 끝까지 해야지 되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그 어려운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을 잘했다 하는 여론이 지금 더 높은 것 같기 때문에 사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가 보고 있는 건데 론킴 의원이 어떻게 미국을 왔는가 하면은 7살 때 엉클이 먼저 미국에 와서 치과 의사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뉴욕에서 에이시안이 치과 의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육군에 가서 육군에서 프로페셔널한 것을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87년도 론킴 의원이 7살 때 가족과 이 론킴 의원을 미국으로 초대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큰 멘토 피규어이기도 한 거예요. 이분이 지난해 4월에 퀸스의 너싱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셨답니다. 엉클이. 자신의 멘토였었던. 이름도 왜 론이냐면요. 로널드 레이건, 그 엉클이 공화당이셨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에게 영어 이름을 론으로, 그래서 전혀 한국 이름과 다르잖아요. 뭐 형석인가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론으로 지어줬는데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까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케이스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볍게 전해드리자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내가 또 다른 인생의 발견을 하네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들이세요.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텍사스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존 데이비스라는 분이 내가 앞으로는 일할 때 내 사무실에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책상에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다 열어보고 다 꺼내보잖아요. 그리고는 다 도로 집어넣고 엉망으로.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것을 절대로 나무라지 않고 그 아이들은 뻔한 거니까 그 순간에 그 뻔한 것을 앞으로는 계속 즐기게 할 것이야. 그리고 저기 연못 옆에 있는 그 오리하고 같이 노는 것도 나는 아주 천천히 내가 쫓아다니면서라도 그 아이들이 그 행복을 즐길 수 있게 해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 사시는 레리 몰이라는 분은 2명의 손주를 돌보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나흘 돌보기로 했는데 온라인 스쿨을 아이들이 이 집에서 조부모 집에서 온라인 스쿨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아이들을 좀 평범하게 평범하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처럼 평이하게 지내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내 아이 키울 때와 손주의 그 부모 키울 때와 내가 지금 손주를 키울 때 에너지 레벨이 다르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는 멀티태스크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있는데 이 손주들은 딱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너무 심플한 건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새로 배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똑같은 부모에게서 난 아이인데 첫 번째 아이는 하루 종일 이 아이패드 들고 놀고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아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와이프 거의 전담이었는데 지금 이제 남자 할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와이프에 대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힘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그냥 와이프에게 전담시키고 나서 잃어버린 기쁨이 너무 많구나. 잃어버린 소중함, 힘든 것도 있지만요. 그런 것도 느끼신다고 하고 마지막입니다. 위스콘신에 사시는 빌 컬버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61세에 은퇴를 하고 팬데믹 이전에도 손주들을 돌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팬데믹 이전부터 돌봤던 아이고 한데 이 아이들이 지금도 이제 조부모 집에 자주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일을 하신다거나 하시겠죠. 14살, 15살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나를 돕는다. 집이 2층 집인데 아래층 저기 내려가서 어떤 공구를 가져다 준다던가 아니면 그 툴들을 어쩜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은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잘 정리를 모든 것을 정리정돈을 그렇게 쉽게 잘 해놓는지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아이들이 너무 잘 사용을 하니까 그 아이들로부터 뭐 가르침도 받고 텍스트 받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손주들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아이들의 스케줄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 뒤지지 않았어 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분의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자상하고 조금 더 즐기면서 정성을 쏟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은요. 나는 요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였을 때보다 그 아버지의 역할보다 그 할아버지의 역할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좋은 아버지였을 때보다 좋은 할아버지. 나는 좋은 아버지보다는 좋은 할아버지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일상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경기부양책도 조금 전해드리고요. 텍사스주는 텍사스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다른 주에서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어떤 관계로 일이 이루어지는가 등등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연방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항상 이 같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는 그 당에 대통령 당의 상원 의원들은 소프트볼을 던져주고 그리고 야당의 그 상원 인사청문위원들은 하드볼을 던져주는데 가장 하드볼을 던져준 사람이 좀 전에 보니까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인데 그 칸쿤 크루즈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칸쿤 갔다가 왔다고. 칸쿤 크루즈가 얘기를 하기를 8년 전에 지난 4년 전에 그리고 8년 전까지 거슬러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메리 갈란드 그 지명자는 그냥 원론에 따라서 헌법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오바마 시대에 법무부가 얼마나 정치화됐고 무기가 돼서 그 야당에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했는가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하면 안 한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은 이번에 청문회는 4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 청문회 때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속도가 빨리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준 표를 던져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새롭게 어디서 툭 새로운 스타 탄생이라든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전혀 관련 분야가 아닌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기 때문이 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방 법무장관의 경우는 그 지난번 법무장관은 제프 세션스라고 엘라바마주의 상원 의원을 할 때 다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에서 정치인들이 경멸할 때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이제 그 법무장관이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들이 그 사람이 워낙에 백인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도 너무 혹독해서 아주 힘든 청문회를 거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쓸 만큼 쓰고 차버렸지만 나중에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들어갈 때도 역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예전에 공화당에서 존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이것은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할 때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질문들도 받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부가 없어져야지 된다는 텍사스주의 릭 페리 전 주지사를 지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무장관은
정부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골드만삭스의 투자가,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었던 스티브 무누신 같은 사람을 둔다던가, 그리고 주택개발부 장관에는 벤 칼슨이라고 집이 그 주택에 관해서는 본인 집 사본 것밖에는 아무런 그런 그 경력이나 이력이나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논다던가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메릭 갈란드도 쉽게 인준을 받을 겁니다. 이 사람이 5년 전에 연방 대법관이 될 뻔하다가 공화당 의원들이 2월 달에 지명을 했는데,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서 지명이 됐는데 오바마 임기 말기에, 그런데 무슨 선거의 해에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5년 만에 운명인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관이 아니라 미국의 법무장관이 되라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특히 1월 6일에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 내지는 주춧돌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공격의 주모자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법무장관으로서 반드시 기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지금 청문회 진행되고 있고요. 경기부양 측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이번 주에 다 끝난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연방 하원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과반수만 되도록 지금 그 매니지먼트가 됐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문제는 상원으로 갈 때입니다. 상원으로 가서 수정이 되고 해야지 되는데, 현재는 1조 9천억 달러 그대로 400달러 8월 말까지 실업수당 주는 거 지금 3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죠. 1,400달러도 그 수입이 7만 5천 달러, 15만 달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대강 처음에 발표됐던 그대로를 가는데, 이게 만약에 상원으로 갔을 때 공화당 의원들은 그 50명이 전부 다 그 반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0표를 가져야지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슨이라든가 아니면 애리조나의 이름 잊었어요.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든가요. 그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게 7달러 25센트에서 9달러 50센트로 오른다 하고 나중에는 15달러까지 간다 하는 점차적인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너무 심하다 해서 만약에 이 두 의원 가운데 한 의원이라도 민주당에서 이 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임기 초기고 하니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리지가 않네요. 제가 다른 컴퓨터를 조금 켜서 일단 그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 나가면서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미 어떤 분께서 지금 51만 명 사망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존스 홉킨스 것을 보기 때문에요. 존스 홉킨스는 좀 전에 49만 명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촛불을 켜고 애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도와야지 된다. 이 경기부양책과 다 연관되는 그런 발표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텍사스에서는 이제는 전기는 들어오는 지역이 많고 물도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어떤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10,000가 넘은 가정도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부 다 연방 규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비상사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텍사스주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을 땐 좋았죠. 전기요금 조금 싸게 하면서 연방 규제 안 받고 나홀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막 전력 공급이 막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막 옮겼어요. 전력 회사를 옮기는데 며칠이 걸릴 뿐더러 옮기는 과정에서 막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서 정말로 $200 내던 가정이 $10,000 넘게 일주일에,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대요. 뭐가 잘못되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람이 먹으러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는데 전기요금 $10,000, $40,000를 어떻게 냅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아무리 텍사스주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254군데 카운티 전체를 지난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주요 재난지역으로 다시 그 선포를 하고 특히 77개 카운티에는 주민에게 직접 연방정부에서 어떠한 지원금을 준답니다. 집이 너무 망가져서 그 집에서 지낼 수 없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 임시 거주 지역을 마련을 해주고 주택 보수할 수 있는 뭐 지금 파이프도 없대요. 홈디포 같은 곳에 가면은. 그리고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주거나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돕는 그런 것을 했고요. 텍사스주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공화당이 주도를 했었던 주이고 그랬더니 이 공화당 주지사가 처음에는 이거 뭐 바람 에너지 때문이야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이거 이제 행정부의 정책이 틀렸어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던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럴 타임이 오면은 텍사스주를 방문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1살 소년 가족이 텍사스주의 이 같은 그 전력을 관리하는 기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모빌홈에 살다가요. 저체온증으로 이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숨졌습니다. 물론 다른 합병증이 11살 아이지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하는 것은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하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된다는 뭐 이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 기후 변화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요. 휴스턴에서 그 하비가 그 허리케인이 있었을 때가 2017년이잖아요. 휴스턴에 허리케인이 있었을 때가.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주민들은 완전히 우리는 방치당한 느낌이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일주일이나 전기가 없다니 나중엔 물까지 안 나오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얘기요. 샌안토니오, 달라스, 휴스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로컬 정부에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화장실 가려면 뭐 지역에 바를 가야지 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뉴욕이 지역구인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이 $500만 이상을 모아서 지금까지는 $500만 이상이에요. 거의 $500만 냈을 때 텍사스주에 가서 여러 군데 무슨 뭐 푸드뱅크 또 사람들을 돕는데 이런 기구에 그 돈을 기부를 했고 뉴욕이 지역구인데 텍사스가 지역구인 하원도 아니고 상원인 그 테드 크루즈 의원은 칸쿤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가자고 해서 학교가 휴교하니까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사람들에게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에 이웃에게 막 이렇게 해서 가자 싫다는데도 어떤 사람 가자 해서 그 비치프런트에 따뜻한 리츠카르튼 호텔에 하루에 $300가 넘는 곳에 갔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아이들 데려다주고만 온다고 하더니 본인도 친구 텍사스도 아닌 애틀란타에 사는 프린스턴하고 하버드 법대 나왔잖아요. 같이 룸메이트 했던 친구에게 보내서 그 친구는 리츠카르튼 호텔에서 아주 잘 즐겼겠죠.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와서 데미지 컨트롤을 했죠. 막 물도 날라다가 그 뭐 자동차에 주민들 가져다 주고 막 이런 일 많이 흔히 하는 일 있잖아요. 뭐 텍사스 모자 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또 이런 사실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내가 이걸 끝까지 선거 때까지 안 잊어야지 되는데 하면서도 잊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딸 핑계 댔는데 그 딸이 아주 그 비싼 학교 다니거든요. 엘리트 사립학교 다니거든요. 휴스턴에서. 그 학교 학부모들도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그 화를 내고 있다고 그 이름까지 빅토리아 코너라고 인터뷰할 때 이름도 얘기를 하셨어요.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할 때 학교에서도 다른 데 갔다 왔으니까 그 딸 학교 오지 말라고 7일에서 열흘 동안 격리하라고 격리하는 동안에 온라인 수업도 못 받는다고 벌 주는 거죠. 일종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딸 때문에 갔다 딸이 가자고 해서 했는데 딸이 아버지 때문에 학교 못 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짧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연방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들어갔는데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것은 left, right, center 할 것 없이 모든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바이든 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두 가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 뭐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는 어제가 존 루이스 그 의원의 그 81번째 살아 계셨다면 그렇다면은 81번째 그 생일이었답니다. 81번째 맞죠? 네, 조지아주의 엘라바마에서 태어났지만 제일 학생이었을 때 제일 어렸을 때 1963년도 링컨 메모리얼 그 행진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을 했고 그리고 17번이나 이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사실은 이 존 루이스 의원의 죽음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가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기는데 큰 힘을 그 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 있었다면 81번째 생일이다. 뭐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그 줬고요. 그래서 미국의 블랙 의원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 의사당의 그 로턴다 그 1층에 그 둥그런 거기에 그 안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의를 표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밥 도울 공화당이잖아요. 이번에는 공화당 전 상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폐암이다. 사기라고 하던가요?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친구를 한번 봐야지 하면서 워러게이트 아파트먼트에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워러게이트 아파트먼트에 갔는데 이제 대통령과 수십 년 동안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었던 상원 의원들이었잖아요. 친구가 이제 뭐 치료 받기 시작하고 하면은 더 힘들고 정신없고 면역력도 낮아지고 하니까 그 전에 방문을 한 건데 밥도울 상원 의원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도울과 바이든이었어. 뭐 프레지던트 이런 것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바로 그 바이든의 원래의 그 모습인 거죠. 한 사람은 캔사스 그 농장의 보이였고 또 다른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그 공장지대 그쪽에서 그 스크랜튼에서 자라난 보이잖아요. 바이든이라는 보이와 도울이라는 보이. 그래서 이 둘의 보이가 당은 달랐지만 의회에서 의정활동할 때 여러 가지 함께한 것도 있고 지금은 밥 도울의 힘을 정치적인 힘을 그 빌려야지 될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리얼 바이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결국은 마이필로우 벽의 회사의 마이클 린들 그 CEO와 그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도 그렇고 회사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말로도 특히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뉴스맥스, 에폭 타임스 같은 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없이 부정선거라고 특히 도미니언 기계에 의해서 의도됐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너무 손해를 봤다 해서 13억 달러 똑같습니다. 줄리아니 또 다른 변호사 시드니 파웰에게 요구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이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안전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손에 캐시까지 쥐었습니다. 부정선거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아줬었던 캐시까지 현재 그가 쓸 수 있는 캐시가 7,500만 달러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다 갖고 있고 하니까 공화당이 설설 기는 거죠. 당장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잡지 애틀란틱은 그 페루의 그 알베르토 후지모리 스타일로 그의 자녀들이 이방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큰아들이라든가 둘째 아들의 와이프라든가 이렇게 대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에바 페론 또 그 페론 그 후앙 그 도밍고 페론처럼 나는 피해자야 하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섭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베를루스코니처럼 그 실비오 그 베를루스코니처럼 이태리에 나를 박해했어. 상대당이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그것이 이번 주에 CPEC 공화당의 그 컨퍼런스 정치행동위원회에 나가서 오랜도예요. 플로리다주 연설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나 아니면 그 후앙 페론이나 아베르토 후지모리 그 페루의 그 대통령이나 전부 포퓰리즘 가지고 인기 영합주의 엘리트주자들은 엘리트 정치인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해주지를 않아 당신들을 깔봐 이게 이제 또 그 지난주에 숨진 그 러쉬 림보의 주장이기도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그랬고 이 네 사람이 전부 그 같은 포퓰리즘으로 올랐던 사람인데 이 같은 인기 영합주의는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내려와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수십 년, 페루에서도 계속 뭐 베를루스코니는 유럽 의회의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법적 조치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케이스와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막아보려고 사실은 요청을 한 것이죠. 연방 대법원에.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요청은 뉴욕 검사가 지난 8년 동안 계속 가지려고 했었던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면책 특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 그 세금 보고 등등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회계 사무실에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장애가 넘어간 겁니다.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뉴욕의 그 검사가 얘기하기를 사이러스 벤스 검사가 딱 세 단어 썼네요. The work continues. 계속 일할 것이다. 이 검사가 일하는 게 뭐겠어요? 수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뭐 선거에 관한 것, 또 뭐 부동산에 관한 것, 보험에 관한 것 다 사기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막판에 이스라엘 그 광산 거부를 경제 제재를 딱 심어놨던 것을 없애줘서 이거는 또 왜 그러지 하고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BBC 방송국에서 3부작으로 만든 것인데요. 3부작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그 비디오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먼저 하나를 해결하자면 에어포스 원을 하노이 회담에서 이게 마이크 코엔이라는 개인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가 10년 일했지만 그 인생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까워 인간도 아니야 뭐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웬만한 걸 가지고 미국에 오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노이 회담을 깼잖아요. 깨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sometimes 그냥 우리가 워크아웃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 원 타고 평양으로 가면은 2시간이면 가는데 내가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 타고 가겠어요. 안 타고 갔다는 거죠. 며칠 기차 타고 온 것 다 아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는 유엔에서 유엔 그 아시아 이 관련 대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너무 지금 위험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당시엔 락켓맨 얘기를 했고 또 화염과 불길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좀 진정시켜야지 된다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보면 어떤가 뭐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을 때 국무부에서 어림도 없는 일 했고 그런데 그 관계자가 평양에서 또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무부에서는
노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만났더니 가야 돼, 만나야 돼, 나도 김정은 만날 거야 해서 평양에 갔더니 평양에서는 당신을 어떻게 믿어? 유엔 그 대표부로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만나고 싶다는 걸 내가 가지고 왔어 했어도 노 했는데 몇 주일이 지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연결을 해서 이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나게 됐다.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쉽게 돼서 여기까지밖에 못 전해드리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에어포스 원 그렇게 하고 타고 가라고 했다는 게 대히트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